구독! 안녕하세요. 곽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유륜이 부드러운 거, 유륜을 어떻게 하면 부종을 제거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정말 젖을 잘 쉽게 무는지, 그 과정에서 유륜이 부드러운 게 뭔지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렇게 유방이 있잖아요. 모유수유 선생님들 중에서 이 유방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유륜이 있는데, 유륜이 이렇게 넓은 사람도 있고 유륜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무런 넓든 좁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냥 넓은 사람은 넓은 거고 좁은 사람은 좁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처럼 얼굴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되게 쬐끄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눈이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유륜이 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륜이 작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유두도 마찬가지로 유두가 큰 사람이 있고 유두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기의 수유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유두를 처음부터 경험을 한 아이는 그 아이 평생에 유두는 다 그 모양이 정상인 거예요. 작은 유두가 그 아이한테 기준이 돼서 그게 정상인 거고, 유두를 이제 유두가 크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 젖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의 유두는 그렇게 크다. 얘는 그 큰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유두가 큰 거, 유두가 작은 거,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쌍꺼풀이 있다고 뭐 세상이 더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쌍꺼풀이 없고 눈이 조그맣다고 세상이 더 안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유두가 있으면 되는 거지, 유두가 크냐 작으냐, 유륜이 넓으냐 유두가 좁으냐, 이런 거는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아기를 막 낳으면 이 유방이 전혀 불어있지 않아요. 임신을 했을 때 유방 정도, 그냥 약간 변화가 있었던 그 정도. 그래서 유방을 만지면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기가 막 나면, 아기를 이제 수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기를 이렇게 이제 내가 수술을 하면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수술했으면 이렇게 엎어놔요. 이렇게 엎어놓으면 얘네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무는데, 그때 엄마가 누워있는 상태, 아빠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유방을 이렇게 모아줘도 돼요. 이렇게 모아줘도 좋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 얼마든지 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기가 태어난 첫날에 되게 부드럽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유두를 처음부터 물었던 아이들은 3일째, 4일째 됐을 때, 그럼 시간으로 보면, 출산 시간으로 보면 보통 72시간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첫 아이들은 그 정도 돼야 유방이 막 빵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지고 있는 유방이 울혈이라 그래서 유방이 그 혈액이 이렇게 막 쫙 차면서 여기가 이렇게 막 커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여기가 아파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있어야지 되고, 그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런 증상이 왔을 때 이 유륜이 같이 부어버려요. 유방이 부드러웠던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이거를 먹었던 아이들은 여전히 유륜이 계속 빨았기 때문에 여기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런 엄마들은 크게 유륜 부종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젖을 물리지 않았던 경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젖을 뭐 하루에 한 번 물리고 뭐 한 세 번 물리고, 뭐 아기가 거의 이제 나머지 뭐 한 70%뭐 50%이 정도 우유병 수유를 했던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자연분만 해서 조리원 가면 조리원 들어간 다음 날 정도, 수술하신 분들은 약 4일째 정도, 늦으면 5일째, 빠르면 3일째 정도에 여기 유방이 두툼해지면서 부어요. 그러면 붓는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에 이 앞쪽을 만지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 여기를 만지면, 그러니까 요 끝에 1cm쯤 뒤에 혹은 2cm 뒤에를 여기를 이렇게 만지면 부드럽지만 이렇게 두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슬림하다 그러면 여기는 두툼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잡히고, 여기는 이렇게 잡히는데, 유방이 여기에 이 두툼한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두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병 수유를 했던 아기들은 엄마 유륜이 그렇게 두툼하면 감각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를 거부해요. 그리고 싫어해요. 그러면 거부하고 싫어한다라는 건
제가 이제 유도 운동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멋진 아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자기한테 지금 조건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딱 구별하고 딱 거부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아이를 내가 낳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이걸 안 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한 상태이면 이게 너무나 힘들고 엄마가 너무나 어렵고 이러면 유방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앞에를 이렇게 풀어내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만일에 유방 마사지를 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스스로 유륜을 만져주면 얼마든지 이게 풀려요. 그럼 어떻게 만지냐? 그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유방이 있다 그러면 이 손과 이 손으로, 요 엄지와 엄지로 유륜을 이렇게 만졌을 때 이 피부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만져지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져요. 조물조물. 타이니하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냥 아프지 않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불편하고 만일에 아프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만져지면 엄마가 만지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지 않고 여기 살처럼 여기 이렇게 두툼하게 만져지면 그때는 이 피부를 이렇게 만져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유륜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내가 강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조물 하고 약간 띄어서 움직이고 앞에도 만져주고 계속 여기를 이렇게 한 5분, 한 10분, 생각보다 5분, 10분 길어요. 이렇게 그냥 조물 만져주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이렇게 옷 속에다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그 앞에를 이렇게 조물 만져줘도 돼요. 그러면 그때 젖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 여기가 이렇게 두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슬림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손을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이쪽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꾹 누르고 띄고, 약간 앞으로 가서 꾹 누르고 띄고, 약간 앞으로 가서 꾹 누르고 띄고, 그 다음에 이쪽 손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져줘요. 여기서도 이렇게 만져주고. 유륜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림해지면, 그러면 여기가 부드러우면 아기가 되게 잘 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기가 잘 안 무는 경우에 이제 유축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유축기를 쓰게 되면 이 유륜이 손으로 만져도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도 뭔가 단단한 게 잡히고 이렇게 딱딱한 게 잡히고 뭔가 이렇게 되게 딱딱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결코 부드럽지 않은 뭔가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기들은 엄마가 유두가 좋아서 딱 물었다가도 이거를 쭉 빼서 끝에만 물 수도 있어요. 손이 부드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두는 작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 평편 유두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함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아기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젖을 먹어요. 물론 초기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데 유두가 아무리 좋아도 유륜이 단단하거나 유륜이 뭔가 부드럽지 않으면 아기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에는 유두를 무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유두를 안 물어요. 그리고 우유병 선호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 조리원 선생님들이 안타까우니까, 젖은 있는데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젖을 빼내야 되니까 이제 쭈쭈젖꼭지를 물리든지 유두보호기를 일시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써도 될지 안 써도 될지는 그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스스로 자가로 그런 걸 관찰을 해보고요. 유축을 계속하면 여기가 부어요. 여기가 이렇게 계속. 그래서 유축을 많이 했던 경우에 시간이 한 달 뭐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가 붓지 않아서 또 그때는 괜찮지만, 초기에는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어서 또 그것도 아기가 젖을 잘 못 물게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유축을 해서 여기가 두툼하게 부어 있다 그러면 유두보호기 써서 이렇게 아기한테 젖을 물리잖아요. 그럼 유두보호기를 쓰면 여기가 또다시 슬림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두보호기를 쓰고 젖을 물리다가 한
뭐 5분 정도 빨게 한 뒤에 여기가 슬림해지면 그때 유도복을 띄고 아기가 물도록 이렇게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때 이제 우리 곽윤철 아이연구소에 정신이 들어가는 거죠. 아기 절대로 머리 밀지 말고, 엄마 유도 아기 집 가까이 대지 말고, 아기 여기가 입이다 그러면 입 근처에 유도만 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를 하냐면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탐색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말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제발 푸시하지 말고 머리 뒤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이거 엄마 젖이야, 이거 축복이가 할 수 있지, 천천히 축복이 호흡으로 엄마 좀 물어봐,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엄마 젖 무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 유도 운동 온 거 별로 어렵지 않고, 유륜 부종이 그때 이제 제거됐기 때문에 아주 쉽게 모유수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